자, 2021년도에 와서 작년부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아이오닉5나 EV6를 선전을 하고 정부에서도 전기차가 마치 엄청난 대세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사상교육을 하듯이 전기차를 꼭 사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정책, 지원 정책금이라든가 인프라, 충전소라든가 지금 전기차의 기술력이 향후 3년, 5년 뒤에 얼마나 많이 바뀔지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고지와 공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전기차들의 기술력이나 배터리라든가 그다음에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자율주행, 그다음에 OTA, 이 업그레이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기차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이나 OTA가 안 되니까 이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튜버들을 통해서 자꾸만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기차에서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빼고 OTA를 빼고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기차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에서 제가 2021년, 22년, 2023년도가 되면 많은 회사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테슬라 아이오닉5, EV6, 그다음에 볼트 EV 외에 몇 가지들이 팔고 있죠. 르노에서도 팔고. 하지만 내년 되면 올해 말부터 내년 그리고 23년이 되면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볼보, 프랑스 애들 다수의 브랜드들, 미국 애들 여러 브랜드들, 듣보잡 브랜드에서 중국의 EV 차량들까지 굉장히 선택의 폭이 많아지는 전기차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좋은 금액에 발전된 기술을 탑재하고 좋은 성능이 뒷받침이 되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차들을 엄청나게 많은 베리에이션에서 고를 수가 있는 선택의 고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왜 지금 2021년, 2022년 왜 지금 전기차를 왜 사야 되냐고요. 그러면 웬 언제? 노사장 그럼 네가 말하는 건 언제냐? 저는 2023년부터 융단 폭격의 모델들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지원금, 그다음에 전기 충전할 때 전기요금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충전 시스템인 거죠. 그다음에 전기차의 미래 기술,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OTA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의 로드맵의 완성을 미리 프리뷰, 미리 볼 수 있는 장이 2023년부터 열릴 거라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 2년서 참으라고. 근데 지금 전기차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구매하는 전기차 EV의 중고차 값이 방해될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또 지금 구매하는 신차, 특히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의 이건 내연기관입니다. 중고차 값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중고차 값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문제가 있는 내연기관 또는 확신이 서지 않는 EV를 두고 갈팡질팡 고민을 합니다. 나는 그분들한테 얘기해요. 사지 마. 안 사면 돼. 근데 그 사람들은 차를 바꿔야 된대. 나는 올해 꼭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됩니다. 저 지금 차 사고 싶어 미쳤어요. 안 달랐어요. 막 미치겠어요. 달아올랐어요. 막 아니 젖으면 안 되지. 차를 사고 싶어서 땀에 젖은 거지. 겨터파크. 여름이니까 겨터파크가 터져가지고 2025년 이후 2030년부터 본격적인 활성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이런 신차들을 걱정하면서 사지 말고 노 사장이 말하는 재미 좀 보고 넘어가 볼까? 그러면 어떤 재미를 볼 거냐? 그럼 노 사장 당신이 말하는 그 재미는 무엇이냐? 지금 내연기관 오일 감소라든가 엔진 진동, 소음, 품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믿고 못 사겠대. 수입차를 가기엔 너무 비싸대. 근데 그것도 약간 어불성설이에요. G80, GV80, GV70 사는 사람들 보면 다 5시리즈 이상 값을 주고 사고 있어요. 근데도 뭐 핸디를 줄게, 어드밴테이지 줄게. 자, 수입차 가는 건 비싸서 못 사겠대.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국민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으로 3만 불 시대를 넘어선 한 달에 300만 원 이하로 돈을 붓는 분들이 차를 선택할 때 가격을 보고 얘기할 때 엔진오일 감소와 누유 품질 불량 문제로 뭐를 사야 될지 고민입니다. 전기차 EV는 왠지 아직 충전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못 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달에 300만 원 왔다리 갔다리 돈을 버는 일반적인 삶에서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회사원 노동자분들이 차를 살 때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의 새 차를 살 때는 아반떼에서 소나타 깡통
요 두 차종을 기준으로 차를 보겠죠. 여기 이제 다른 차종 SM6라든가 말리부 등등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무리해서 가족을 위해서나 아니면 뭐 하는 일 때문에 조금 소샤로 포지션이 필요하다.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 소나타부터 그랜저 IG, 뉴 그랜저 IG를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든 차들이 엔진 오일 감소, GDI, 세타2, 세타3 엔진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차들이에요. 그리고 이 4천만 원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원금을 받고 정책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받고 전기차 EV를 살려고 그랬는데 충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거리를 많이 뛰고 이럴 때 불편해서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노 사장님 살 차가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런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어요. 이 그랜저급까지 살 수 있는 소나타의 풀옵션을 사는 분들은 BMW 5 시리즈의 520D, 520i 같은 걸 보면 6만 킬로 이내가 3,500만 원이에요. 오히려 그랜저보다 싸요. 18년식이면 인제 3, 4년 된 거예요. 인제 3, 4년. 7만, 6만 킬로면은 사갖고 돈 들어갈 거 없습니다. 오일만 갈면 돼요. 타이어? 브레이크는 아마 쿠폰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아요. 타이어만 갈면 끝나요. 타이어까지 가갈고 메인터넌스까지 다 했을 때 그랜저 IG 새 차를 사는 거나 520D를 사는 거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또 뭐가 있냐? 아우디 A6 18년식이 23,000km면 거의 신차 컨디션을 유지하죠. 3,100만 원이에요. 소나타 옵션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아우디를 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솔린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가솔린으로 갔을 때 몇백만 원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그랜저를 사려고 하면서 엔진에 대한 문제. 자, 이 연식을 샀을 때 크게 정비폭탄을 맞을 확률이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정비폭탄 맞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전 차를 샀을 때 18년식을 사서 정비폭탄을 맞는 확률보다 그랜저를 사서 엔진이 문제될 확률이 저는 더 크다라고 봐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아반떼나 소나타 깡통을 사려는 분들, BMW 320i, 엠팩 17년식 8만 킬로 탄 거 2,200만 원입니다. 아반떼가 옵션이 딱 마음에 드는 차들이 보통 2,100에서 2,300만 원 정도예요. 이거 사서 8만 킬로니까 메인터넌스 200만 원 정도만 쓰시면 아주 짱짱하게 해서 탈 수 있어요. 노 사장님, 근데 17년식이고 8만 킬로니까 몇 년 타면 문제 생기지 않을까요? 뭘 몇 년 타? 3, 4년 뒤에 우리 전기차를 간다는 가정으로 차를 보고 있잖아요. 전기차로 갈 건데 무슨 상관이야? 3, 4년만 잘 버티면 되는데 3, 4년 뒤에 이 차의 감가율이 클까요? 이 차의 감가율이 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의 감가율이 더 커요. 이 차를 사서 3, 4년을 탔을 때 과연 50% 떨어질까요? 많이 떨어져야 40% 떨어질 겁니다. 아마 약 30에서 35%가 떨어질 거예요. 이 차를 사게 되면 신차기 때문에 보험료라든가 등록비라든가 신차의 감가율이 더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손실률은 신차 국산차를 사는 게 더 손해가 큽니다. 자, 그리고 아우디 A4 4.0 TFSI 4륜 15년식 73,000km는 아반떼 낮은 등급의 가격으로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수입 중고차가 안 비싸요. 그리고 부품도 그렇게 막 옛날처럼 막 몇백만 원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동작구에서 게러지 할 때 수입차 끌고 정비하러 오시는 분들 굉장히 쫀쫀하게 작은 금액으로 수리하려는 분들 많이 오고요. 다들 그 금액에 맞춰서 수리 다 알차게 진행하고 갑니다. 옛날처럼 한 번 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 터지는 건 그렇지 않아요. 이제 노노 재팬만 아니라고 하면 그랜저 살 돈으로 저는 캠리 하이브리드를 살 것 같아요. 옵션을 좀 더 넣고 많이 넣고 해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에 옵션 넣은 걸 산다라고 하면 저는 아발론 하이브리드를 살 것 같고요. 폭스바겐 제타는 물론 아반떼보다는 가격이 비싼데 소나타 어영부영 타느니 저는 이 폭스바겐 제타에 들어간 굉장히 좋은 터보, 미국에서 잘 만든 터보 엔진과 아이신 6단 미션의 조합은 파워트레인에서 있어서만큼은 끝장나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설픈 소나타 옵션으로 살 거면 저는 제타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사람들이 그래요. 국산차 아니면 살 차가 없다. 정말로 많이 알아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소비를 한다라고 하면 현대 자동차는 국민들을 상대로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새 차가 아니면 살 게 없다라는 것 때문에 현대 기아자동차가 저렇게 배짱 장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그냥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첫 번째 전제 조건 뭐냐? 전기차로 갈 건데 지금 갈 필요 없다는 거죠. 2023년부터 많은 모델이 추가되기 때문에 2025년쯤에 전기차를 간다는 가정하에 내 차가 지금 바꿀 때가 됐어.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3, 4년 정도 탈 거죠. 그랬을 때 금전적인 손실률이 가장 적고 이 차면 뭐 수입차 재밌게 한번 타보고 차도 알아가고 노 사장이 또 중고차 알아가기로 많은 정보를 주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가랑치고 가재 잡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자리로 가겠습니다.